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묘목 구입시 주의사항, 주의할 거 별로 없었을 것 같으시죠? 근데 낭패봅니다. 저처럼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시면은. 그럼 뭐를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그 묘목 중에는 실생묘, 씨르다 길러내는 묘목, 실생묘예요. 그리고 이제 삽목묘, 이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해서 길러내는 묘목, 또 전목묘, 뭐 실생묘나 다른 거에다가 우량한 품종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는 전목묘. 그리고 이제 그 보은 대추처럼 이쪽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 아마 그 개암나무 같은 것도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뿌리가 내려요. 그거 잘라서 이렇게 길러서 하는 분주묘라고 할게요. 대개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목묘나 삽목묘는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 내가 사는 지역에 과연 동해 피해가 없느냐, 뭐 아니면 그 병충해 좀 어떠냐, 그런 거 정도 이제 하면 되고, 내가 어떤 작물을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실생묘에서는 주의할 게 꽤 많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암수가 있는 과수가 있어요. 여기 그 은행나무, 여기도 냉장에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은행에 달리는 암컷이에요. 근데 저쪽 또 하나 있죠. 저거는 은행에 달리지 않는 수컷이에요. 요즘에 뭐 은행 그 껍질에서 그 구린내가 나가지고서 가로수로 이제는 은행을 안 심죠. 근데 이제 수컷은 원래 노란 은행잎이 이쁘니까 가수로 덜어 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동그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굵은 은행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 따봤는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제가 죽질 않아가지고 여기서 저절로 껍질 벗겨져서 있었던 그 은행 꽤 커요. 알도 굵죠. 하여간 어쨌든 은행은 암수가 있습니다. 그거 암수 확인하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꾸지뽕. 제가 꾸지뽕 미쳐가지고 산에 가서 꾸지뽕만 만나면 캐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뭐 친구네 산에도 심고 저희 밭에도 심고 몇 년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도 안 달려서 알고 보니까 암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지뽕도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 달리지 않는 게 있고요. 다래가 그렇고요. 다래가 숫꽃은 꽃까지는 펴요. 그런데 이제 열매로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암꽃에 수정만 시키고서는 그냥 져버려요. 대개 그 수컷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수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실생무에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연 이게 우량 품종이냐. 똑같은 우량한 그걸 따서 씨를 해도 그 중에는 뭐 아주 품종이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시원찮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도 누구는 남자, 누구는 여자, 또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주 충실한 그 씨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열매도 크고 좋은데, 어떤 건 아주 작아가지고 아주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경우, 개암나무가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헤이즐넛이라고 해서, 개량 개암이라 그래가지고 헤이즐넛 해서 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모르고서 심어서 잘 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량한 건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별로 신통치 않은 거는 그냥 캐긴 뭐하고 그걸 뭐 접목을 할까, 다시 그것만 교체를 하고 이러면서 고생 무척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저기 할 것은 과연 실생묘는 꽃이 몇 년 만에 피고 열매를 몇 년 만에 맺느냐. 요게 개수나무예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개수나무. 달나라에 그 절구 찢는 토끼를 상상을 하면서 이걸 샀거든요. 싸니까. 샀는데, 그리고 이제 개수나무 껍질이 계피라고 또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수나무 껍질이 계피가 아니고, 계피는 그 열대지방에 별도로 계피 껍질을 생산하는 나무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계피 냄새가 안 날 거예요. 계피나무지만.
근데 절구 갖다 놓고 토끼 잡아다 놓으면은 절구 찢는 개수나무 그거는 되는데 꽃은 언제 펴요? 이게 지금 10년 넘은 것 같은데 꽃을 아직 안 피워요. 이것도 쑥놈 암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꽤 여러 개 심었는데 단 하나도 꽃을 안 펴요. 이제나 필래나 저제나 필래나 지금 10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셔야 되고 저쪽에 이제 그 수양벚나무라고 제가 심은 게 있어요. 저 연못가에 제가 30주를 실생묘를 심어서 옆에서 길러가지고 저 연못가루 저 밑에 연못도 있었거든요. 그 연못가루 도랑가루 이렇게 쭉 심어놨었는데 수양벚나무라고 해서 심은 거죠. 분명히 수양벗에서 떨어진 열매 가지고 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수양벚나무는 몇 개 나왔을까요? 30개 중에서 15개 안 나왔어요. 12개나 뭐 그 정도 나왔을 거고요. 어째 분명히 수양벚나무라고 했는데 속았구나, 속았도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라 실생묘의 한계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수양벚나무에서 달린 열매를 가지고 묘목을 만들었다. 아마 그 수양벚나무 나올 확률이 반이 안 될 거요. 누구는 25%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올해 갑자기 그 수양벗을 재배하고 싶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벗지 가지고 뭐 가공식품을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일반 그 수양벗이 아닌 수양벚나무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저쪽 연못가에 이렇게 늘어졌죠. 대개 나무는 이거 위로 솟잖아요. 근데 저 수양벗은 수양버들처럼 저 늘어지는 벚나무예요. 지금 제가 남은 게 두 그루가 수양벗이, 저거 두 개는 수양벗이고 요건 수양벗이 아니에요. 요 앞에 죽은 나무는 쉬나무고. 그런데 수양벗은 저렇게 늘어지니까 열매가 달려들이 흔들어 턴다든가 그게 쉬운데 위로 쭉 크면은 저 나무가 굵어지면 역 알아서 수확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양벗을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거. 근데 왜 수양벗을 심으려고 하느냐면요. 수양벗은, 계량종이 아닌, 그러니까 꽃을 보기 위한 길가에 아주 화사하게 피는 그 벚꽃이 아닌 산벗에서 나온 거래요. 수양벗은 되게. 그러니까 산벗은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길 옆에 그 가로수로 쓰는 벚나무에서 달리는 벗은 써요. 되게 써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 수양벗을 심으면 열매 맛도 좋고,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거를 저 위에서부터 쭉 그냥 심어 내려서 이 연못가루 해서 저 아래로 해서 저쪽 도랑가루 해서 이렇게 하면 벚꽃도 보고 열매도 따서 아주 맛있는 가공식품을 만들고, 그럴 저 동키호테 같은 꿈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떨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심으면은 이 실생묘의 한계를 나와요. 저게 꽃이 7년인가 되니까 피는 게가 있고 8년째 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7, 8년 기다려줄 여유가 없거든요. 제 나이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포기를 해서 또 일단은, 근데 또 한참 지나니까 또 그렇구나 하고 생각나는 게, 반짝하고 생각난 게, 벚나무를 심고 저걸 접목을 하자. 그러면 되겠지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저기 접목을 하면은 한 2년 차에 달릴 거리 어쩌면. 그리고 3년 차면 뭐 많이 이제 다수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생묘에서 그 하나 더 문제되는 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확 같은 거 생각하고, 전목묘나 분주묘나 또 산목묘 같은 경우에는 2년 차나 3년 차에는 달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는 전목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반드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실생묘는 꽃이 몇 년 만에 피는 건지도 모르고요. 정말 열매가 달리는 건지 안 달리는 건지도 모르고요.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아무리 좋았던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가지고 묘목을 만들어도 그건 실생묘의 한계상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농사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서 그냥 묘목 그냥 덜컹 샀다. 애물단지세요. 한 7, 8년 키우는데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달리고 7, 8년 허송세월, 그 세월 얼마나 아까운데요. 거기 거름 주고 뭐하고 다 했죠. 하여간 묘목 사실 때는 그거부터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변에 알려주시면은
혹시 귀농하셔서 묘목을 선택했을 때 이런 낭패는 안 보실 거예요. 저는 그거 여기에 심어놓은 여러 나무 중에 수두룩해요. 뭐 꾸지뽕 그랬죠 처음에, 번나무 그랬죠, 개수나무 그랬죠. 그것뿐이겠어요. 은행도 그랬고, 한 70여 종 심은 중에서 만족하는 거는 전목묘나 분주목, 삼목묘. 우선 가격은 삼목묘가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튼튼하게는 실생묘가 이제 대목으로 오래 키우고 하는 데는 실생묘가 좋다고 하는데, 실생묘도 무조건 다 7, 8년 걸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품종은 뭐 3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묘목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가장 관건은 묘목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귀농의 첫 번째 성공 요건. 어떠셨어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